안녕하세요. 와이미 대표 강사 이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각종 사건 사고들이 성과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미디어도 참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시대죠. 난무하는 성 관련 정보나 성 표현들 때문에 걱정이 참 많으실 텐데요. 우리 아이가 관심도 좀 없고 성에 대한 노출도 좀 없다가도 친구들을 통하거나 매체를 통해서 과도한 성 정보에 노출되고 성 표현에 겪게 돼서 혼란을 겪거나 혹시 왜곡된 방향으로 가지는 않아야 할 텐데 라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양육자님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작 아이들은 근데 학교에서 성교육 맨날 하는데 왜 또 하냐, 맨날 같은 얘기 하는 게 성교육 시간 아니냐, 듣기 싫은데 왜 엄마 마음대로 이 성교육 신청을 해, 애들이 다 알려줘서 아는데 등 여러 가지 반응으로 성교육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어색함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어요. 사실 부모님의 마음, 양육자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설득하고 팀을 짜서 보내주시는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아이를 위해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어쩌면 내 아들, 내 딸이지만 부모가 온전하게 다 알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그 중에 아이들의 문화, 언어, 미디어 이용은 부모 세대가 알기 더 어렵겠죠. 그 안에서 성 정보나 성 표현이 어떻게 오고 가는지는 더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겠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친근하고 재밌게 아이들과 비슷한 사람처럼, 친구처럼, 형처럼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부모가 직접 해주기에 좀 막막한 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나갈 수 있도록 수많은 강의 경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이미 성교육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교육 현장으로 오면 전 아이들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 아이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하나의 꽃이가 정말 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성향도 다르고 성직 여부도 다르고 성장 정도도 다르고 미디어에 대한 관심 정도도 다르고 또래 집단, 중고 집단 친구들의 분위기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막 이것저것 질문하고 싶어하는 아이도 있는 반면 부끄러워하거나 낯가리거나 성에 대해서 좀 어색해하는 친구도 있겠고 게임을 막 좋아하고 유튜브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유튜브도 안 보고 카톡도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연애에 관심도 많은 경우 있죠. 근데 연애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여자애들 너무 드세, 무서워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우선 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파악입니다. 학습자,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 먼저 진행해야 교육 효용이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제 평소 지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성향이 어떤지, 성징이 어떤지, 게임은 뭘 하는지, 유튜브 채널 뭐 보는지, 폰은 있는지 없는지, 폴더폰 쓰는지 아닌지, 하루에 몇 분 몇 시간 쓰는지, 카카오톡 쓰는지, 카카오톡 안에서는 또 오픈 채팅방을 쓰는지 안 쓰는지, 인스타그램을 하는지 안 하는지, 웹툰 애니메이션을 보는지 안 보는지, 학교에서 혹시 성에 대해서 왜곡되게 강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진 않는지, 동아리 시간 혹은 미술 시간에 태블릿 PC를 가지고 와서 성과 관련된 걸 틀어서 보거나 친구들한테 뿌리는 경우는 없는지, 연애에 대해서 주변에서 막 부추기거나 하는 건 없는지, 게임 채팅이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 중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별의별 것들까지 다 확인을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에 대한 태도를 좀 바르게 잡아나가려면 우리 아이들 일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한 가지 더 방식을 준비해요. 아이들이 무기명으로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질문할 수 있는 툴을 교육장에 세팅해 놓습니다. 포스트잇과 펜을 나눠주고요. 각자 이름 기재하지 말고 흩어지든 상의를 하든 너희 자유인데 본인이 궁금했던 거, 처음에 경험하고 이상했던 거, 혹은 평상시에 호기심이 생기거나 걱정됐던 지점들, 그리고 이해가 안 갔던 지점들,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기 좀 애매했던 것들을 써서 붙여봐라. 큰 판을 제공해 주고요. 저는 그거 작성할 동안 원칙을 안내해 주고 잠시 교육장에서 나가 있습니다. 그럼 편하게 상의를 하기도 하고 저 구석 가서 혼자 쫙 써가지고 두세 개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똑똑 하나씩 떼가면서 아이들은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이런 정도 경험을 했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만났던 이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너네가 생각하면 좋겠다,
좋겠어 라는 식으로 부드럽게 경험적 자산과 최대한 일치, 싱크로율을 높여서 설명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설명하게 됐을 때 표현하는 수위가 되게 중요할 텐데요. 성교육 맡겼더니 오히려 아이가 충격받아서 왔어요. 성교육 때문에 과노출됐습니다. 이 성교육을 받고 너무 그쪽에 빠져들더라고요. 완전 중독처럼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라는 결과를 제일 경계합니다. 사실 교육자는 욕심이 생겨서 이 내용 저 내용 다 설명해주고 싶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는데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요.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받아들인 내용을 친구들과 학교에서 학원에서 얘기하다가 어제 이상한 애 관심 많은 애로 낙인 찍히는 경우도 경계합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교육 때 쓰는 자료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정을 해요. 유치원생들한테도 검수 받은 일러스트만 자체 제작해서 활용합니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자료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저희가 진행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1회차와 2회차 내용의 모든 주제를 망라했고요. 아이의 연령, 성향, 경험, 여부에 따라서 이 주제의 배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우리 아이 상황에 맞춰서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 제가 공통적으로 해주는 주제는 성 관련 피해자 되지 않기입니다. 사실 점점 말이 거칠어지기도 하고 성에 대한 정보나 표현, 장난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5학년, 6학년 넘어가는 경우에 중학교 1, 2학년 넘어가는 경우에 친구들끼리 신체를 건든다던가 성과 관련된 언어를 장난스럽게 짓궂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혹시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따라가지 않을까도 신경이 쓰이시겠지만 저는 남자인 너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피해자란 말에 남녀 구분이 없어. 당연히 너도 성과 관련돼서 불쾌한 상황,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는다면 너가 대처할 줄 알아야 돼. 사실 너가 잘못한 게 없어서 수치심을 느낄 만한 것도 아니지만 정말 불쾌하다라는 감정이 맞지만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더 하고 더 괴롭히고 더 친구들을 동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가 점점 커지고 그러면 트라우마로 남거나 학교 생활 혹은 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수련회나 수학여행, 뭐 학기 초에 친해지는 과정에서 뭐 바지 벗기고 팬티 벗기고 때리고 사지를 붙잡고 거기에 물건으로 성기를 맞추고 놀리고 비교하고 뭐 야한 영상 이런 걸 갑자기 틀어버리고 이래서 굉장히 힘들고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적어도 피해 상황에 아예 놓이지 않도록 상대방이 무례하고 불쾌하게 성과 관련된 장난과 농담을 선 넘을 정도로 하게 됐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 그리고 혹시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그때 우리 아이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님과 상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대처하는 방법들을 알려줄 것입니다. 부모님께도 이 부분을 설명을 할 텐데요. 피해자 대처법을 현명하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뭐 언어를 통한 성폭력, 신체적인 희롱, 추행, 강제추행, 온라인상의 공간에서의 괴롭힘, 연애 관련된 이슈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준비한 주제는 가해자 되면 안 된다는 예방 교육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뭐 응 아니 어쩔 TV 저쩔 TV 꾸꾸로 삥뽕 킹받쥬 열받쥬 이런 여러 가지 현란한 말들을 막 어디선가 막 배워오고 할 수 있어요. 폰이 없어도 뭐 6학년 중1 되면 유튜브 친구 거 보다가 댓글 보다가 친구들이랑 쓰는 말에서 사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상태로 마구 쓰다가 의도와 상관없이 성희롱 가해자, 모바일 성폭력 가해자, 동조자, 방관자로 처분 나오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폭언, 뒷담화, 성적인 모욕,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말들, 채팅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들 사례별로 설명해서 의도와 상관없이 뜻도 모르고 행동했다가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는 경우, 학폭으로 넘어가는 경우 혹은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교육합니다. 그래서 저는 뒷담화도 하지 말라 그래요. 또 당연히 하면 안 되고 패드립도 하면 안 되고 외모에 대한 조롱, 신체 장난도 선을 지켜서 블루존, 레드존 지켜가면서 하지 않으면 어버버하다 강제 추행이 될 수 있다. 요즘 머리카락 하나만 스쳐도 추행이다 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거든요. 단톡방이나 학원 오픈 채팅방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욕하고 야한 말을 해. 또 내가 웃겨가지고 크크크크크 여러 번 썼어.
그랬다고 이게 다른 친구들을 조장, 동조, 방관한 혐의다로 조사를 받거나 처분이 내려지거나 하면 억울하지 않겠느냐. 낄 때는 끼지만 빠질 땐 빠져야 된다. 상황을 잘 봐야 해. 이게 성희롱으로 생활기록부에 학폭에 올라가서 남거나 그 외에 처분을 받게 됐을 때도 졸업하고 2년 보관되던 기록이 졸업하고 4년 보관 등으로 바뀌거나 영구 보관될 수 있고, 그럼 대학 가는데 지장이 벌써부터 생길 수 있다. 안타깝다. 너네가 뭐 욕이든 뭐든 실수로 몇 번 했다가 교육받고 인지하고 개선될 여지를, 기회를 부여받으면 참 좋겠지만 요즘 시대가 너에게 2번의 기회, 3번의 기회를 잘 안 주기도 하는 시대라서 미리 조심하는 게 필요하고, 사회적 존재로서 불이익받지 않게 조심하는 능력은 사회적 지능, 상대방이 불쾌하구나, 이때 그만해야겠구나, 상대방의 감정, 내 감정을 공감하고 동감하고 조심하는 능력은 정서적인 지능인데, 이 부분의 발달을 우리가 함께 해줄게. 법적인 선은 이렇고 현실적인 선은 이렇다라고 함께 고민하는 방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중학생 이상이다 혹은 미디어 사용이 많다 그러면 뭐 에스크나 푸숑이나 OMG, 이게 다 앱 이름인데요. 엔젤 같은 이 익명 질문 앱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즘에 가장 많은 학폭 사례들도 예방 차원에서 꼭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도 할 거예요. 그래서 딥페이크나 이제 엽기 사진 놀이, 엽사 놀이 등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생각하는 것과 기술 접근성이 만났을 때 성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버버하다가 그냥 장난치다가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이네, 이건 딥페이크네, 이건 엽기 사진, 지인 능욕이네로 괜히 처분받지 않도록, 친구가 엽기 사진 만든 걸 보기만 해도 혹은 소장하기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대람을 명확하게 설명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되지 않는 법도 꼭 설명합니다. 사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쓰게 되면 생각 없이 쓰면 이제 그냥 기본 프로필에 자기 눈, 코, 입 나온 사진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프로필을 막 꾸미거나 본인 사진 올리는 거 본인의 자유지만, 본인의 자유대로 행동했을 때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 그 프로필이 캡처당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으니까 인스타그램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고, 하더라도 비공개 계정으로 해야만 하고, 카톡 프로필의 경우에도 멀티 프로필이 아닌 이상 기본 프로필에 본인 얼굴 좀 안 올렸으면 좋겠고, 친구 추가 관리에서 너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기능들은 이런 게 있다라고 미디어 사용 팁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예방 교육까지 꼭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 막 채팅을 할 수 있고요. 카카오톡도 오픈 채팅방, 일반 채팅방, 단톡방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를 쓰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루밍 성범죄들이 있어요. 로맨스 스캠을 포함해서 몸캠 피싱, 스미싱, 여러 가지 범죄랑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나게 되는 온라인 속 친구들, 사람들에게서 안전하게 자기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는 주제고, 부모님들도 고민이 많으신 포경수술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포경수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양쪽에 대한 설명을 다 합니다. 다만 요즘은 거의 다 안 하는 추세고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좀 명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가 신체 자율권을, 성적 자기의사결정권을 본인 몸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즉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설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가 포피랑 귀두 사이에 끼는 흰색깔 이물질 기름인데 그걸 관리를 잘 해줘야 하고, 초 4, 5부터 몸에서 기름도 많이 나와서 염증이 더 잘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관리해주지 않으면 포피염, 귀두염이라 여러 가지 위생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샤워할 때 안 아프게 이 방향으로 닦아줘야 한다. 그냥 까서 닦으면 너무 아픈데 이렇게 피해서 닦으면 되고 신경이 몰려있다.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면 포경수술을 하든지 안 하든지 선택을 할 수 있고, 자연포경, 가성포경은 몇 학년 안에 보통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너 스스로 본인의 몸을 보면서 내가 잘 닦고 있구나, 잘 관리가 되고 있구나 라고 확인해 나가면 좋다. 그래서 포경수술을 원한다면 해도 되는데 성인이 돼서 너의 음경과 키가 다 크고 나서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관리하는 방법은 이렇다 라는 설명을 아이들한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변이 튀는 것도 아이들이 참 많이 물어보기도 해요.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소변이 2갈래, 4갈래로 나가요. 아침마다 너무 많이 튀어요. 앉아서 보라고 하는데 앉아도 튀어요. 앉아서 소변 보는데 허벅지에 다 묻었어요. 변기 커버랑 변기 사이에 묻었어요. 어떻게 하면 조준이 잘 되나요?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과 제 책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소변 안 튀게 보는 방법, 그리고 소변을 그냥 봤을 때 포피랑 귀두 사이에 소변이 묻으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염증이 되거나 냄새가 심해질 수 있는 것들, 치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예방 차원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성징과 몸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아이들이 물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음경 옆에 털이 났는데 괜찮은 건가요? 제 성기 색깔이 좀 갈색이 되고 검은색이 되는데 괜찮은 건가요? 제가 좀 작은 것 같은데 괜찮나요? 제가 너무 큰 것 같은데 괜찮나요? 우리 아이들이 털이 나도 안 나도, 변성기가 와도 안 와도 빠르면 빠르다고 걱정하고 느리면 느리다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때 핵심적인 감정은 불안감인데 각자만의 속도가 있고 2차 급진발효기가 왔을 때 어떤 노력을 하면 잘 클 수 있는지, 너네 고환이 커지면 엄마한테 좀 얘기해라, 아빠한테 얘기해라. 고환이 커진다는 거, 성호르몬이 폭발한다는 거, 막 2차 급진발효기가 온다는 거, 성호르몬이 막 1000%씩까지 나올 수 있고, 그때 성장호르몬도 잘 나와주면 키가 막 1년에 7에서 12cm까지 클 수 있다. 한 3, 4년 동안 30 몇 cm가 클 수 있는 핵심적인 기간이니까 최대한 빨리 털이 나거나 고환이 커지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줘라. 그리고 이때 잘 먹고 잘 자고 빨리 자는 거 되게 중요하고, 빨리 못 자는 환경이면 깊게 자려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핸드폰은 좀 멀리 하고 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본인 몸 관리하는 방법까지도 좀 많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키가 너무 빨리 커가지고 여기서 끝나냐고 불안하거나 너무 날 이상하게 본다고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가 너무 왜소하다고 걱정하는 경우, 음경의 크기나 고환이나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가슴의 모양이 여자 같다고 걱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펙트럼 안에 본인이 있는지, 그리고 안심해도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춘기 때 마음 변화가 많이 찾아오죠. 억울하다는 얘기를 입에 계속 달고 있을 수 있고요. 무기력한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잘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침에 깨자마자 화를 내는 경우 참 많고요. 하루에 한두 번 성호르몬이 나오던 게 5번에서 8번까지 나오다 보니까 감정 기복을 어마어마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샤워를 30분에서 1시간씩 하는 등 자기 공간에 대한 갈구도 시작이 되고, 길에서 엄마 아빠 만났는데 딱 못 본 척하고 이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행동에서 사소하지만 변화들이 생기고요. 우리 아이의 그 기저에 감정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때 엄마가 확인 한마디만 해도 엄마 나 못 믿어? 나 의심해? 라면서 예민하게 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시기에 양육자, 부모님과의 관계가 많이 헝클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걸 풀어내는 게 참 어려울 수 있겠죠. 본인도 왜 이러는지 모르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관계를 훼손시키는 말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너 자신과 지내야 하는 건 너 아니냐. 그래서 너가 너 스스로의 감정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 주변에 내 편, 엄마 아빠처럼 평생 내 편인 사람에게 잘하자. 그래야 그들이 내 편 들어줄 거다. 그래서 엄마 나 감정이 좀 억울해요. 무기력해요. 나 아침엔 좀 예민한 것 같으니까 저녁에 얘기하면 안 돼요.처럼 자기 감정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싸우지 않게 부모님에게 얘기해 달라고 사춘기 때 부모와의 관계 맺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남자아이들의 발기, 몽정에 대해서는 진행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해요. 학교에서 교육을 많이 이미 했기 때문에 저 다 알아요. 그거 진짜 제대로 알아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발기가 됐는데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몽정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창피할 것 같은데 당황하면 어떡하죠? 처럼 몽정과 발기 시 대처법, 관리법 이런 걸 위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요즘 사용량이 참 늘고 있는 숏폼 콘텐츠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쇼츠나 릴스나 틱톡 같이 숏폼 콘텐츠를 어린 아이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숏폼 콘텐츠 특성상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이 뜨게 됩니다. 2시간짜리 영화를 15초 예고편으로 만들면 당연히 자극적이겠죠. 이 잔혹성과 선정성, 특히 파괴적인 포르노를 보게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교수님들 말처럼 실제로 관찰을 해보면 숏폼 콘텐츠에서는
때때로 의도치 않는 순간에 잔혹하거나 야한 영상, 선거 관련된 영상이 마구 뜨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플로리다주나 프랑스나 스페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쇼폰 콘텐츠들을 어린 아이들에게는 좀 규제,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노출되는 데 있어서 한계를 설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법안을 발의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뇌과학자분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반응성 집중력을 많이 쓰게 하지만 반대로 초점형 집중력을 좀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뇌가 스스로 활동하는, 추구하는,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억제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쇼폰 콘텐츠를 좀 안 봤으면 좋겠다, 혹은 보더라도 안전하게 보려면 영상이 뜰 때 신고나 차단 같은 기능을 활용해서 선정성이 있거나 잔혹성이 있는 거는 다음에 뜨지 않도록 하거나, 시청 기록 중단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뜨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검색한 카테고라이징한 데이터 안에서 영상이 뜰 수 있도록, 알고리즘에 설계 당하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미디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친구를 통하건 매체를 통하건 광고 클릭을 할 수도 있고요. 수련회 갔다 누가 보여줄 수도 있고요. 동아리 시간에 태블릿 PC 갖고 수업 봤는데 앞 친구가 태블릿 PC 뚫어가지고 야한 거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관에 음란물, 성착취물, 성표현물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보게 된다면, 혹은 이미 봤다면 그 첫 순간에 너의 잘못은 없다. 그걸 만들어서 올리고 뿌린 사람들의 잘못이고, 내가 궁금해서 검색을 했더라도 그 정도로 표현된지는 몰랐을 수 있다. 첫 순간에 누구보다 놀란 건 너 아니겠느냐. 좀비 영화 보여줘, 신비 파트 보여줘, 귀멸의 칼날 나도 볼래 라고 엄마 아빠에게 요청해서 봤을 때 충격. 내가 원한 건 이 정도는 아니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좀비 영화라서, 신비 아파트라서 이렇게 징그럽고 이렇게 무섭구나, 몇 주 몇 달 동안 힘들구나 라는 경험을 했던 것처럼, 성에 대한 영상도 표현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노골적이거나 사실적이거나 왜곡되거나 과장돼 있어서 힘들고 계속 떠올라서 불쾌하고 불편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첫 순간만큼은 너의 잘못이 없는데, 이걸 노출됐을 때 그 다음에 친구한테 뿌리거나 저장하거나 반복해서 검색하거나 이걸 진짜라고 믿거나 소지하거나 제작하거나 했을 땐 법률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계속 생각나면 그쪽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 있어서 경계할 필요가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영상물들이 계속 생각나는 것에서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함께 합니다. 즉, 우리 아이들에게 위로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혹은 판단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함께 가치 기준을 설정해 나갑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퍼포먼스, 플레이를 할 텐데, 우리 아이는 나중에 애인이랑 사랑을 할 테니 사랑과 퍼포먼스가 좀 다를 수 있음을, 만들어진 영상물임을 환기시켜주는 소격 효과를 통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도 단호하게 경고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것들과 파괴적인 포르노, 즉 불법 웹툰, 불법 애니, 불법 웹소설 같은 불법 사이트들을 통한 자료들은 굉장히 내용이 왜곡돼 있고 괴상하고 이상성욕, 변태성욕, 추상성욕 등까지도 표현되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사이트 이름을 줄줄이 얘기한다거나 묘사를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 혹여 친구들이 보내주거나 알려주거나 내가 보다가 뜨게 된 영상물들이나 사이트가 불법 웹툰, 애니, 웹소설 등에 해당한다면 여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클릭조차도 하면 안 된다. 이건 최저선을 넘어가는 거니까 안 된다. 그래서 불법적인 부분들까지 있고 좀 내용이 많이 왜곡돼 있기 때문에, 이 불법 웹툰, 애니, 웹소설은 우리 아이가 주변을 통해서 알게 될 수 있는 환경이면 이 주제를 좀 단호하게 설명해서 방어막처럼 가이드라인을 세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이 만약에 시작이 되었다면 안전연애, 안전이별에 대한 설명을 해요. 요즘에 이제 스토킹 처벌,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슈가 참 많죠. 상대가 부동의할 수 있는데 그 부동의를 받아들이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거절을 당했을 때 원망이나 분노를 삼아서 소위 급발진하는 좀 행동이 튀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세대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기를, 안전하게 연애하고 상대의 성적 자기의사 결정권에 대해 이해한 상태로 존중할 수 있게 설명하고, 바꿔서 우리 아이들이 표현하는 성적 자기의사 결정권은 하자, 연애하자, 손잡자도 있을 수 있지만 하지 말자, 나 손 안 잡을래 라는 부동의도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너도 부동의를 표현할 수 있고 상대의 부동의도 수용받아야 하고, 그래서 존중하고 존중받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하게 되고요.
우리 남자아이들의 경우 특히 여자아이들도 그렇지만 무고에 대한 이슈를 설명합니다. 억울하게 깐다, 억지로 깐다, 억가라는 말을 참 많이 쓰게 되는 요즘 세대인데 잘 만나놓고 헤어진 이후에 상대방이 그러니까 전 연인이 사회적으로 잘 되고 했을 때 이 사람 나랑 사귈 때 강제로 엉덩이 만졌다, 가슴을 만졌다, 손을 만졌다 등 이제 억가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이거를 무고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예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길어서 여기서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무고에 대한 대처법들을 설명하면서 가능하면 안전한 방식으로 그 사람의 인성도 좀 보고 공개 연애보단 비공개 연애라는 방식이 좀 더 안전했었고 헤어질 때도 안 좋게 헤어지거나 뭐 잠수 이별을 하거나 하지 말고 헤어지고 나서 둘이 주고받았던 연락들을 굳이 삭제하지 말고 삭제했다면 그 핸드폰을 버리거나 팔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처럼 본인을 지켜가는 방식의 연애가 있습니다. 참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나 서글프긴 한데요. 요즘 뭐 연애 관련해서 일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막 망치, 둔기로 이제 내 고백을 안 받아준 사람을 가해하거나 아니면 사귀는 중에 상대방이 나에게 좀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잘 사귀었는데 뭐 국가대표가 됐다고 서울대나 중앙대 같이 좋은 대학에 갔다고 뭐 몇 년 전에 사귀던 사람이 성추행 성폭력을 호소하면서 이제 재판으로 넘기겠다고 압박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해져야 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풋사랑과 첫사랑은 응원하고 싶지만 조금 엄중한 마음으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는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이제 콘돔이나 피임약, 정관수술 같은 내용까지도 좀 다루게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 중에 일부 한 4%, 5%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경험한다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실제 상담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피임에 대한 교육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피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이 피임 도구를 쓰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보호주의 관점에서 성교육을 합니다. 자유주의는 이제 야 너 성적인 욕구 생길 수 있어, 너 할 수도 있다, 여자친구 생기면 애인 생기면 뭐 관계하는 건 네 선택이지, 다만 콘돔을 쓰는 걸 추천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네가 책임지는 거야 라는 방향이라면 제 생각에 보호주의 관점에 아직은 우리 아이가 성적인 욕구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 피임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해도 현대적인 피임법, 콘돔이나 피임약을 준비하기가 어렵거나 장소의 한계, 내 공간이 잘 없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낮지 않더라. 그리고 그 행위한 거에 대해서 헤어지거나 아니면 사귀는 중에도 주변에 소문이 나서 괴롭거나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좀 너무 크더라. 그래서 아직은 책임질 만한 역량이 경제적 주체, 사회적 주체, 성적인 주체로서 역량이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제 성관계까지 가는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보호주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 본인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내 욕구와 행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방식의 피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알려주시면 성인이 됐을 때 이제 더치 피임, 현대적 피임, 더블 피임을 염두에 둔 상태로 해서 안전하게 그 시기를 영위해 나가라는 방향이지 중고등학교 때 이거 배웠으니까 실행에 옮겨봐 애인이랑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유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자유 해보셨나요? 자유하면 괜찮은가요? 자유하면 나쁜 건가요? 제 친구들은 자유를 이렇게 한다던데 라고 중학교 1, 2학년 이상이 되면 보통 좀 물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자유할 수 있도록 하루에 3번씩 하겠다, 5번씩 하겠다, 엎드려서 체중을 실어서 하겠다, 마사지건 갖다 하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의 방법들을 어디서 막 듣고 와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조절력이 있어야 강한 남자다. 조절해 나가야 너 스스로 자기 통제력을 가져야 된다. 자유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강렬한 도파민을 유발하기 때문에 도파민 수용체에 좀 손상이 있거나 깊은 숙면을 좀 방해하거나 신체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해 말고 자위해야 하지 않겠냐.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자유를 누구한테 들어봤으면 꼭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근데 할 거면 조절력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많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한 번에 다 하진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 그리고 노출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아이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피해자 되지 않는 방법, 업어보다 가해자 되지 않는 방법, 성희롱이나 추행, 모바일 성폭력, 친구들과의 놀이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포경수술, 소변 튀는 거, 2차 성징, 사춘기, 그리고 딥페이크 포르노나 몸캠피싱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내용 위주로 1차를 보통 구성하게 되고요. 2차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성관계나 피임이나 책임에 대한 얘기들,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연애에 있어서의 안전연애, 안전이별, 무고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됩니다. 1회차의 초 5, 6 아이들, 2회차에 보통 해당하는 중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의 중간에는 쇼폰 콘텐츠에 대한 내용들, 불법 애니 웹툰에 대한 내용들을 경우에 따라서 유연하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유튜브를 본다, 웹툰을 본다, 그럼 그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요. 유튜브도 안 보고 웹툰도 안 본다, 그럼 그 내용을 뺄 수도 있고, 내 주변 애들이 쇼츠는 좀 본다, 그럼 쇼츠에 대한 내용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유연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이제 가치관 교육이기 때문에요. 일반 교과 과정 수학, 과학처럼 해당 단원을 미리 끝냈으면 끝, 이 시기에 한 번 들었으면 끝 라기보다는 이렇게 치우고 넘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일정 텀을 두고 커리큘럼을 짜서 한 2번 혹은 3번에 나눠서 교육하는 걸 추천드려요. 보통은 초 5, 6 때 1회차 교육을 하고 중학교 1, 2학년 때 2회차 교육을 하고 2학년, 3학년 혹은 고등학교 넘어가는 단계에서 아이가 원하거나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3회차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회 내진 3회 교육을 한다라고 로드맵을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막상 가서 제대로 성교육을 들었는데 엄마한테 말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땐 재밌고 한데 이걸 엄마한테 많이 말을 했을 때 엄마가 나 성에 엄청 관심 많은 애로 보는 거 아니야? 엄마가 내 핸드폰 내역 더 확인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다 말 안 할 수 있어요. 저희도 주식 상담 받고 와서 재산이나 자산 상담 받고 와서 주변에 상세하게 내 자산 상태를 다 알려주긴 어렵잖아요. 가족이더라도요. 우리 아이가 막상 수업 때 뭘 배웠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 및 존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막상 아이들은 여기서 선생님 너무 친근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선생님 저희 말투 진짜 똑같이 따라 하시나요? 맞아요, 저희 반에 이런 애들 정말 많아요. 그게 불법이었어요? 몰랐어요. 그거 위험한 거였어요? 전 그냥 하는 장난이었어요 처럼 이 안에서는 신나게 많은 반응을 보여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대면 교육을 1년에서 1년 반 텀으로 받다 보니까 초 5, 6 때 한 번 하고 중1 때 받으면 그 사이에 텀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벌어지는 선거 관련된 사건, 사고들, 그리고 정보들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조심해야 될 것들과 호기심 해결을 위해서 도움 줘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신다면 저희 와이미 성교육에서 준비한 학생용 VOD를 추천드려요. 클래스유나 이런 VOD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가 질문해올 때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때 어머니, 아버님께서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VOD의 내용 안에서 같이 보시거나 아이한테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 와이미 성교육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면, 좋으셨다면 네이버 리뷰라던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던가 저희 네이버 카페에 좀 가입해 주시거나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이 중에 하나를 해주신다면 교육자료 레터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톡 플러스 친구에 대한 내용은 밑에 댓글이나 설명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온 성교육의 시간입니다. 사실 걸음마를 떼던 순간 기억하세요? 3살, 4살, 5살 때 걸음마를 뗐을 때 이 자체로 너무 깊었잖아요. 기특했잖아요. 그랬던 우리 아이가 이제 성적인 존재로서, 사회적인 존재로서 두 번째 걸음마를 떼려고 합니다.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안전하게 옆에서 코치처럼, 든든한 형처럼, 멘토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양육자님과 제가 한 팀이 돼서 우리 아이의 건전한 생활, 건강한 가치 기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 팀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걱정되는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유튜브 채널 위시운 성교육이라던가 카카오톡 와이미 채널에 문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